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6월 18일 기술적 분석의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제가 중동 정세에 비해서는 잠잠한 시장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어떤 형태를 보게 되면 지금보다 좀 더 아래에 위치에 있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냉정하게는 지금 위치는 저런 어떤 불확실성 이런 것들에 비해서는 그냥 평상시에도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 정도로만 좀 내려와 있죠.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전반적으로 여전히 리스크를 좀 무시하고 가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이제 오늘 밤이죠. 이제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텐데 FOMC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근데 금리 결정 자체는 동결될 거라고 봐요. 대체적으로 이 예측이 크게 빗나간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여기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점도표가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12월에 FOMC 이후에, 그러니까 FOMC 금리 발표하고 나서 성명문이 발표되고 파월이 인터뷰를 하면서 시장이 쭉 밀렸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유가 뭐였냐면 이 점도표가 바뀌었습니다. 연 금리 4회 인하인가 3회 인하에서 2회 인하로 바뀌면서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그럴 위험성이 좀 있다. 여전히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별로 반영되지 않는, 그러니까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지표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언제든 움직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어떤 국제적 리스크,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분쟁의 흐름이 확전되냐 마느냐, 이것보다는 중요한 거는 유가의 흐름이죠. 그동안 트럼프가 자신있게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 유가였는데, 최근에 유가가 올라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로 좀 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반영이 돼서 점도표가 연 금리 인하의 가능성을 1회로 축소하게 된다라 그러면 그에 따른 시장이 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이제 매파와 비둘기파가 좀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는 굉장히 좋다라고 하지만 관세에 대한 영향을 서로 다르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안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지금의 이 중동 어떤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유가를 자극하고 유가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돼서 혹여나 점도표가 바뀌게 되면 그에 따른 하락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가장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이 발표 이후에 하필이면 그 다음날이 본장이 휴장입니다. 아마 노예방의 날로 알고 있는데 어찌됐거나 본장이 휴장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이 6월 동시만기라는 거,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오늘 흐름 정도는 좀 조정에 가까운 흐름들이 나오지 않을까. 어찌됐거나 점도표를 좀 더 유심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런 시장에 많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들 그리고 리스크에 비해서는 시장이 정말 잘 버티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되겠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슈나 이런 것들을 크게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방향성은 이미 중장기적 상승세로 돌아서고 그 흐름이 최근에 단기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눌림이 나올 수 있지만 그 방향성을 훼손할 가능성은 조금은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어차피 외국인들이 본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비중 높은 것들에 대한 컨트롤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좋을 흐름들은 별로 없다. 현금을 만약에 확보했다라 그러면 지금 구간은 조급함보다는 편안하게 좀 천천히 가야 될 구간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좀 더 급박하게 이제 트럼프가 참전을 고민하면서 좀 급박하게 돌아가는 흐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때 하락을 시작했던 때와 지금의 위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은 오히려 FOMC의 어떤 불확실성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그걸로 인한 하락이 나와야 되는데 그조차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은 조금은 특이하다라고 보고 있고, 여전히 큰 틀에서의 관점은 다시 120평 이 자리까지는 눌려줘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참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점점 올라오고 있고, 지금도 뭐 좀 잦아든 것 같긴 하지만 계속 둘이 뭐 미사일 주고받고 서로 경고하고는 하고 있거든요. 이란은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떠나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은 이란의 테헤란에서 떠나라고 그러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이 계속 끌어올리는데, 중요한 거는 그쵸, 유가의 이러한 상승이 결국은 그동안에 유가를 누르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았다라고 자부했었던 트럼프의 어떤 정책적 흐름에 좀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으로 오게 되면 고가를, 작년 고가를 넘어서 이제 쭉쭉 가고 있죠. 다만 이제 고점을 우리가 모를 뿐이지, 다시 지금 이 밑에 만들어낸 갭자리들은 내려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다만 그것을 위해서 인버스를 진입한다라 그러면, 권하진 않지만 정말 난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집해서 갈 수 있는 흐름은 나오게 된다. 3차 갭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통계적으로 한 달 내에 메운다라는 그런 통계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가치는 있지만, 천천히 보셨으면 좋겠다. 결국 신규를 들어가고 싶은 종목을 컨택하는 구간이지 적극적으로 하는 구간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여전히 아쉬운 거는 그쵸, 2차전지를 비롯해서 순환매가 돌아야 되는 종목들이 순환매가 돌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